커피는 먹은 걸로 하고 저는 아까 커피를 마셨고. 자, 이제는 시간이 이거 얼마 없어. 이제 거의 10분 만에 끝내야 돼.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ASEV나 SPDIF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동축 관련된 디지털 포맷이죠. 그렇죠? BNC도 동축이에요. 그렇죠? ASEV는 어차피 이 세 같은 경우는 IC에서 딱 정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USB는 더 세게 돼 있어. USB IF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USB 뭐 이렇게 그 인증을 받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기가 되게 많기는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인증 단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 뭐 지금 USB를 꽂아서 지금 뭐 프린트하고 연결할 때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연결하잖아요. USB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이더넷은 더 세요. 아예 국제표준 ISO에서도 정의를 해놨어. 반드시 이렇게 만들려고. 근데 오늘 이게 이제 그 기준대로 테스트하는 장비거든요. 국내 이더넷 케이블들 우리가 예를 들면 마트에서 사는 케이블들 있잖아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페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속도가 엄청 저하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트리밍을 할 때는 문제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공연에서 내가 녹음실에서 막 비싸게 해가지고 좋은 케이블 해가지고 했는데 이더넷 케이블이 더럽다. USB 디지털 케이블이 더럽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비는 지금 통합형으로 간다. 이제 TDR 장비하고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는 지금 하나로 이제 올인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다 보여주는 거야. 아이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은 이게 좋은 거야. 다 보여주니까. 아날로그에서는 보면 소리가 아름답게 바뀌고 날아다니니 어떻게 망치질을 어떻게 하니까 사타 케이블이 어떻고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은 딱 답이 있어요. 1010이 나왔는데 아예 다 있어 깨끗하게 보이고 비트 에러 레이트가 0이야. 그러면 이거 완벽한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과학이라는 거죠. 제가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 관련돼서 제 유튜브 채널인데 바깥에 배너를 해놨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보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다가 이제 댓글에서 보면 별 내용 없어. 내가 실제로 깨지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장비를 갖다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아날로그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오디오로 싸웁니다, 이제. 아이고, 당신은 좋겠네. 귀가 안 좋아서. 니는 그런 것도 나는 들어봤노라. 나는 들었노라. 그래서 니는 틀렸어. 바뀐다라는 거지. 디지털 케이블은 바뀔까 안 바뀌어요? 바뀌죠. 디지털 케이블도 바뀌어요. 근데 더럽게 바뀌는 걸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는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날로그 케이블은 케이블 자체도 그냥 악기예요. 근데 디지털 케이블은 신호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들어간 신호가 그대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간 시그널 알고 내가 나온 거 있다고 그러면 깨진 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 저거는 음악을 전달하는 거야. 그냥 그게 다른 거야. 아날로그는 그래서 이게 그냥 케이블도 악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 근데 디지털은 안 그렇다. 이거는 과학이다. 그래서 제일 미신이 많고 떡밥이 많은 데가 케이블이죠. 케이블은 영원한 떡밥이에요. 제일 조회수도 많고. 근데 이제 아날로그는 좀 어렵지. 그래서 난 아날로그는 안 한다.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넷 같은 거 이걸 하는 거. 이 어댑터가 종류별로 있잖아요. 5인지, 6인지, 6인지. 그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것도 카운터가 돼가지고 얼마 쓰면 버려야 돼.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써. 값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 가지고 집에 선로 공사하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준공 검사가 떨어집니다. 이걸로 다 재는 거예요. 벽에 또 이더넷 케이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패치 케이블 있잖아.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아무도 안 된다는 거지. 희한하게. 있는 조차도 몰라. 내가 막 집어가지고, 내가 만들고 제대로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패치 코드는 이런 거고요. 요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재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패치 패널에서 아울렛까지 재는 거. 이 재는 걸 퍼머넌트 링크
케이블 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카메라 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재는 거, NPTL 재는 거, 채널까지 제가 여기까지 재는 거, 이 패치 거 다 포함된 이걸 재는 거, 이런 거 룰에 따라서 이 장비가 다 테스트를 다 해줘요. 그렇게 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가 기관망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 건물 때문에 굉장히 본다.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 볼게요. AS EBU 케이블이에요. AS3 뭐 케이블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AS3 표준에 있잖아요. 다 물리적인 사양, 실드 사양, 커넥터 사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88음에서 132점. 그래도 적어도 이 안에는 들어와 있대. 이것도 많이 봐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내가 몇십 메다 정도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갖다가 뭐 디지털 케이블은 100m 넘어가면 아예 못 씁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 이런 이상적인 조건일 때 이게 그러면 100에 11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이 본 사람은 짧게 써야 돼. 그냥 내가 자신 없으면 무조건 짧게 쓰는 거야. 디지털 케이블은 자신 없으면 무조건 짧게. 쓸데없이 길게 해봤자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요 장비, 벡터 네트워크 어너이저 장비를 가지고 6기가까지 설치까지 해서 측정을 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ASB,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 AS, 있잖아요. 그죠? 캐논잭, 뭐 아날로그에서는 캐논잭이라고 그러는데, XLR, 아날로그는 XLR 그러잖아요. 디지털 일터는 ASB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뉴트릭 EMC 커넥터에다가 벨덴 1696A 케이블을 갖다가 써가지고, 얘가 써가지고, EMC 케이블이니까 뭐 그라운드라든지 노이즈 차폐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그죠? 만들었어요. 거의 노란 선이 기준이거든요. 빨간 내 기준이 있잖아요. 들어와요. 거의 맞죠? 반사 소실도 굉장히 좋고, 요거 기준인데 요 밑에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작업이에요, 작업. 이 작업은 우리가 이 개닥질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작업을 해서 파는 방법을 찾아냈어. 벌어질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지? 뭔가를 섞어보고, 연금수사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 장비를 가지고 계속 정하면서 찾은 룰대로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뉴트릭 커넥터인데, 벨덴 1696의 케이블, 아까는 똑같고, 이거만 바꿨죠, 그쵸?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까지는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스위치 크래프트 길죠? 그쵸? 이러면 이게 벌어집니다. 이게 길면 도선도 길어져야 될 거잖아. 임피던스가 이렇게 틀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다음, 이건 뉴트릭 케이블인데 뉴트릭 커넥터에다가 반단 케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단 케이블은 125ohm이야. 왜? 조명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표준이 125ohm이거든. 125ohm니까 115ohm이랑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거 딱 115ohm보다 위에 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뉴트릭 커넥터에다가 깐단에 있잖아요. 뒤에 206 케이블을 쓴 건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20 AWG가 엄청 두껍겠죠. 그렇죠? 두꺼운 건데 이게 조금 밑에 있죠. 그렇죠? 115이 아니고 105만 이 정도라면 되어 있는 텐데. 그래도 워낙에 짧게 쓰고 이렇게 굵게 쓰다 보니까 반사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다음은 뉴트릭 커넥터에다가 모감이 있잖아. 커넥터에다 모감이 3080 케이블을 쓴 건데요. 이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연선. 물뚱물뚱 하거든요. 웬만하면 구불뚱불뚱한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반사 소식도 점점 나빠지는 걸로 가요. 이런 거 조금만 길게 쓰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구불뚱불뚱 하다라는 그 구불뚱불뚱 그 부분에서 컴peten스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이제 뉴트릭 커넥터인데요. 벨덴 1800F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이제 구불구불 많이 쓴 거지, 지금. 이분이 왔다 갔다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반사 소식도 안 좋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매우 약해집니다. 이런 걸 길게 쓰면, 땡! 이렇게. 다음은 이거는 디지털이라고 적어놓고 아날로그 케이블 안에 쓰는 경우입니다. 아날로그는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사 손실이 엄청 커지죠. 그럼 이거는 조금만 길게 쓰면 통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야 디지털, 아날로그 케이블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짧은 글에 쓰는데. 근데 길어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없을 때는 짧게 쓰면 돼, 그냥. 디지털이 아날로그 잘 모를 때는. 내가 저 케이블이 디지털이 아날로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거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쵸? 그리고 디지털이라 그러면서 아날로그 케이블도 많아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너 이런 거 있니? 벡터 렌트는 오더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BNC 케이블입니다. BNC 단자 있잖아요. 넣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것도 AS에서 다 돼 있고요. 얘는 같은 75옴 플러스 마이너스 3옴. 예?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굉장히 빡빡하게 보죠. 그렇죠? 그만큼 이게 동축이 되면 아까는 20%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빡빡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비로 사용해서 재면 지금 이게 노란선이 빨리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4K 영상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건데요. 이거 같은 게 빡 튀죠. 여기서 작업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생겨오는지. 뭐 연결은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꽂으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통신 장비를 이용하라고. 케이블도 안 맞죠. 케이블도 문제, 단자도 문제. 둘 지금 다 지금 문제예요. 납땜이 잘못된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인 거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만들었죠. 까나리아 커넥터에다가 까나리아 LV61S 케이블을 사용한 거예요. 잘 만들고 있는 케이블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것도 이제 뉴트리 커넥터에다가 벨덴 169694A 케이블을 사용했고 잘 나온 거예요. 작업도 잘 하신 거죠. 예. 다음에 SPDIF예요. SPDIF, RCA, 우리 RCA라 그러잖아요. 그 아날로그 RCA라 그러고 디지털은 SPDIF라고 그래요. 소니하고 필립스에서 만든 디지털 인터페이스 규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75옴, 이거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26옴이죠. 왜? 단자가 RCA 타입이 있어요. 돌리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자체가 있잖아요.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래도 굉장히 75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SPDIF 얘 같은 경우는 납땜을 붙여야 되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개판인 거예요. SPDIF는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굉장히 넓게 이렇게 봐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재봤는데 쟤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다리미질을 하는지 않습니까? 잘 만들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12기가 BPS가 지원이 되는 벨덴에 있는 4694R이라는 케이블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단자가 뭐예요? RCA잖아.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어. 이 단자 이거 자체는 RCA라는 단자는 소비재 상품이라서 이게 500메가 이상만 가버리면 이제 단소실이 매우 커져버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아우디 바디에다가 이제 모닝 엔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이 만들어 본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건 저희들이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납땜도 막 잘못되어 있고요. 이거는 완전 오미돼 있죠. 이거는 거의 아날로그 케이블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이라고 팔아. 이런 거 하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 개는 나오는데 대리체내가 두 번째 연결하니까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압착하는 방식하고 납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압착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납땜보다. 납땜이 그 양 있잖아요. 납의 양에 따라서 음색이 확 바뀌겠죠. 그렇죠? 압착은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압착을 쓰시라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고요. 얘도 이제 남대로 잘 만들어진 거고요. SPDIF인데. 그러니까 잘 만들면 그래도 SPDIF는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BNC인데요. 그 다음에 USB 2.0이에요. USB 2.0인데, USB 2.0, 사용소가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테뉴에이션이 주파수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길이는 2.0은 반드시 5m 이내, 3.0은 반드시 2m 이내 써야 됩니다. 그보다 뒤에 쓰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피터 같은 거 쓰든지, 아니면 유전원 허브로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돼. 제 동영상 중에서 케이블 더러울 때 실제로 끊기는 거에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채널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이 실드의 DC 저항도 0.60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도 0.25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거 되게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VDI 장비를 측정을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자체로 제작해 본 거예요, 제가. 삽입 손실, 반사 손실, 이 파란 게 기준인데 그거 다 안에 들어오죠. 이것도 이제
그 노란 요게 거의 맞게 돼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4m로 만들었어요. 2.0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3.0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만 내가 길게 쓸 때는 2.0을 써야 됩니다. 내가 짧게 쓴다 하면 3.0을 쓰면 되는데, 내가 좀 길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녹음실에 길게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0을 씁니다. 내가 뭐 다채널로 해가지고 엄청난 샘플 레이트를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3.0은. 3.0이 여러모로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구한 중국산이에요. 3m짜리 케이블인데도 막 개판이죠. 예? 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끊깁니다. 한 번씩. 근데 우리는 못 느끼지. 좋은 스피커라면 들리는 거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저가형 5m 케이블인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이것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삽입 손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좋다. 그리고 짧게 뭐 있잖아. 이렇게 주는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어요. 꼬아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 많습니다. 겨우 짧으니까 겨우 되는 거지. 겨우. 충격과 공포지. 아까 보니까 조금 더 인생하다 지금 이만큼 튀어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것도 배터리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있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오디언트 사이에서 주는 번들 케이블인데요. 번들 케이블은 절대 1m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번들 케이블은 좋은 걸 끼워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1m를 주는 거. 이 케이블이 2m 됐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있다. 마지막으로 이더넷 케이블인데요. 이더넷 케이블은 아까 이 장비 이야기해줬죠. 그렇죠?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다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의 뭐 6, 카테고리별로 다 이 어댑터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돼가지고 있고, 이쪽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돼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측정을 하면 이제 이 기준대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지금 다행인데요. 이게 이제 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반사율이죠, 반사율. 이게 이제 0.8 이대로 들어오는 게 케이블이 들어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누아이로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거 있잖아요. 크로스오버 되는 날도 이 30 언더로 들어오는지 보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더넷 케이블 살 때 이런 표를 줘요. 이게 다 패스가 됐는지 페일이 됐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페일 난 거는 웬만하면 안 사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주는 케이블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비싼 회사들 케이블 아니면 아예 이 테스트 아예 안 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건 굉장히 좋은 벨덴 캣6 UTP 케이블인데 이 팍팍 튀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통과됐어요. 겨우겨우. 여기도 문제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벨덴 캣6 케이블인데 이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턱걸이로 겨우 통과됐어요. 6A를 턱걸이로 통과됐다. 이거 판두잇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통과는 됐지만 이렇게 반사율이 문제가 있죠. 소위 말해서 끝에 이 작업이 잘못된 거지. 찝을 때 잘못 찝은 거라고. 이 좋은 케이블을 썼지만 잘못된 거야. 이거는 캣 8이래. K8이래. 그런데 5A만 겨우 통과된 거예요. 다 엉망이고, 이거는 지금 3%까지 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인터넷으로 사는 캣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이게 통과 안 됐죠. 이 개판이라고. 이보다 더 개판인 거는, 이게 플랫 케이블이 있어요. 인터넷 플랫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DCR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스시르키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제부터 충격과 공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사람 이런 거. 속도가 엄청 저하된다. 이런 것들은 공연용으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공룡이 저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엄청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음악 작업용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임대스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간 연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 통신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최대한 짧게 사용하고 굵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연선보다는 강선이 더 우수하고, 그래서 단자 연결 부위에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조처가 필요로 하다. 그리고 납땜보다는 압착이 더 낫다. 그래서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케이블 사용을 권장을 하지만 웬만한 보다 좋은 회사 케이블들을 쓰는 게 좀 낫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끝내요. 질문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